안녕하세요. 화질이 더러운 취향 공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와! 오늘의 게스트입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지금 홈 프로텍터인 백수 이다현입니다. 와! 요즘 뭐하고 지내시나요? 요즘요, 얼마 전에 영화제 자원활동가를 마치고 이사도 하고 이제 운동을 시작하면서 좀 건강한 삶을 되찾고 있습니다. 갓생러시네요. 그러게요. 갓생러라고 하기엔 조금 백수이긴 한데 괜찮아요. 방학이잖아요. 그죠? 영화제 그러면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저는 영화제?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다녀왔고요. 자원활동가로 VR 사업팀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 영화를 좋아하시나 봐요. 네, 영화를 좋아하는 편이고 근데 좀 취향이 마이너해가지고 네. 독립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럼 혹시 그 독립영화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바야흐로 중학생 때 시절로 돌아가서 언어영재라는 약간 방과후 비슷한 걸 했었었는데 거기서 선생님께서 독립영화 전용 상영관 이런 데 데려가 주셔서 우리들이라는 영화를 처음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전에는 약간 상업영화들만 보다 보니까 무조건 재미있는 영화 이런 것만 찾아봤었던 것 같은데 열린 결말 그리고 보고 나서 생각이 많아지고 이런 게 되게 신선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독립영화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오래되신 거네요? 학생 때부터. 제가 벌써 23살이니까 오래됐죠. 중학교. 저도 그 우리들이랑 영화를 본 적 있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 수업 시간에 그 독립영화 이해란 수업에서 봤었는데 저도 되게 감명 깊게 봤던 것 같아요. 혹시 어떤 내용인가요? 전 안 봐가지고. 초등학교 아이들이 거기 안에서 반 친구들이랑 같이 벌어지는 이야기들인데 사춘기 시절에 그런 감정들을 되게 잘 표현한 영화예요. 이런 독립영화만의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앞에서도 약간 비슷하게 얘기했지만 보고 나서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게 되는 점이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그 이번에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스태프 갔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여기 놀러 갔다가 이번에 그 독친이라는 그 독립 영화를 하나 같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인상 깊게 남아가지고 되게 느끼는 점이 많다. 이래 사람들이 독립 영화를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약간 어떤 내용이었나요? 무슨 영화였는지 궁금해요. 그 독친이라는 게 약간 자식에게 독이 되는 부모라는 뜻인데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던 약생인 주인공이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과정에 진정한 가해자가 누군가 약간 이런 걸 찾아가는 이런 느낌의 영화였어요. 이렇게만 들어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추천합니다. 그러면 혹시 이 독립영화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 있나요? 아니면 감독님이나?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우리들이나 우리집 제작하신 윤가은 감독님도 좋아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실만하게 소개를 드리면 페르소나 중에 밤을 걷다라는 작품 하시고 그 일본 영화인 조제 리메이크 하신 김종관 감독님도 좋아하고 그리고 브로커 찍으시고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아니면 어느 가족이나 요즘 강동원님 나와서 유명했던 브로커 촬영하신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 좋아하는데 좋아하게 된 이유는 특별히 없었는데 모아놓고 보니까 되게 비슷한 점이 있더라고요. 주인공 캐릭터들의 감정선을 되게 섬세하게 표현을 하셔서 제가 좋아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번 영화제에서도 형수루 감독님을 눈여겨보게 되었어요. 그 감독님 혹시 어떤 작품 했는지? 요번에 어쩌면 우린 헤어졌는지 모른다라고 처음 장편을 찍으셨는데 유진열 배우님이랑 친하다고 유명하신 감독님이시고요. 독립영화계에서는 꽤 마당발로 유명하신 감독님이십니다. 그러면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만 꼽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저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우리들이랑 그리고 김종관 감독님의 최악의 하루라는 작품을 좋아하고 있어요. 최악의 하루라는 작품이 줄거리 말로만 들었을 때는 앵스러워서 왜 좋아하나 싶을 수도 있는데 줄거리 간략하게 소개해드릴까요? 네. 궁금해요. 배우 지망생인 여주인공이 뭘 최선을 다하지만 항상 결과가 최악으로 나오게 되는데 주인공이 하루에 세 남자를 만나게 돼요. 처음 만난 일본 작가님 남자분이랑 그리고 현 남친 배우분이랑 그리고 전 남친인 유부남까지 하루에 3명의 남자를 만나게 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들인데 처음에는 그냥 미장센이 너무 예뻐서 좋아했었는데 좋아해서 여러 번 보다 보니까 뭔가 안 보였던 캐릭터의 감정선 디렉팅 이런 게 좀 보이기 시작해서 그런 것 때문에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약간 캐릭터의 감정선을 좀 잘 나타나게 하는 영화를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네, 인물의 심리나 감정 표현 같은 게 좀 섬세한 작품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럼 혹시 그 독립영화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독립영화의 입덕 포인트가 있다면 혹시 뭐가 있을까요? 입덕 포인트요? 근데 사실 독립영화를 사람들이 꺼려하는 이유가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또 유머가 곁들여진 독립영화들도 꽤나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입덕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독립영화 중에서도 결이라고 해야 되나? 느낌이 조금씩 많이 달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소재의 독립영화를 찾아보다 보면 뭔가 입덕하게 되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에는 가족을 소재로 한 영화들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 개 보다 보면 자신만의 최애 독립영화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전 독립영화를 많이 안 보는 편이어가지고 그걸 보통 어디서 많이 찾아보시나요?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많이 보는지 뭐 온라인에서도 많이 보는지. 저는 요즘 시대와 정말 맞지 않지만 오프라인으로 영화 보는 걸 좋아해서 근데 사실 저는 영화관도 없는 시골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려면 다른 지역으로 갔었어야 했는데 다른 지역에 뭐 독립영화 전용 상영관이나 이런 데에서 찾아봤었고, 제일 접근하기 쉬운 거는 아무래도 CGV의 아트하우스라고 전용 상영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상영하는 것들을 많이 봤었던 것 같고, 영화제에 가서도 볼 수 있는데 영화제에 가면 약간 개봉 전 독립영화들을 볼 수 있어서 좀 색다른 경험이지 않을까. 사실 영화제는 접근성이 좀 안 좋긴 한데 저는 영화제를 가는 김에 여행도 한다 마인드로 즐겁게 다녀오고 있어요. 또 영화제에서는 약간 개봉 전이다 보니까 좀 완전 완성작이 아닌 걸 볼 수 있다는 매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감독판 미리 보기 느낌으로 생각보다 전국에 독립영화 전용 영화관이 꽤 많아요. 제주도도 있어요. 우와. 여러분들도 주변에 찾아보시면 집 근처에 하나쯤은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그 맨 처음에 이제 영화제 스태프 일을 하셨다 했잖아요. 거기서 어떤 일을 하셨고 그리고 어떤 뭐 일들이 있었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사실 이번 영화제에서는 제가 원래는 원하던 팀이 아니었어서 VR 사업팀에서 일을 했었는데 XR 전시라고 해서 영화를 VR 기기들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영화는 이렇게 정면으로 보잖아요. 근데 이제 막 이렇게 두리번 거리면서 제가 영화 안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의 작품들이 좀 많았는데 제가 그거를 이제 안내도 도와드리고 기기 착용이나 관리 같은 것도 맡아서 일을 했었고요. 뭐 그 외에도 영화제에서는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뭐 발권부터 시작해서 행사팀이나 뭐 이렇게 다양한 업무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냥 관객으로 다닐 때는 전 영화제를 좋아했던 이유가 GV라고 관객과 감독님들, 배우님들 대화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영화를 한 편 보고 보면서 궁금했던 점들을 영화 끝나고 GV를 통해서 직접 물어볼 수 있어서 그게 좋아서 영화제를 자주 다녔던 것 같습니다. VR 얘기하셔가지고 이번에 제가 갔을 때 그 소녀 램프 라디오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그게 램프랑 라디오가 직접 돼가지고 약간 소녀의 일상을 함께 본 약간 이런 느낌의 영화였단 말이에요. 근데 목소리도 실제로 들리고 내가 사물이 된 것 같이 있으면서 같이 보고 이러니까 뭔가 영화보다는 좀 더 체험에 가까운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 요새는 또 영화의 형태가 많이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기억력이 참 좋으시네요. 네, 이렇게 저는 영화제를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얘기만 들어도 약간 가슴이 두근거리고 너무 가고 싶은데 혹시 약간 재밌었던 썰이나 뭐 기억에 남는 점 이런 거 말씀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올해 전주국제영화제도 다녀왔었는데 이제 오전에 작품을 감상을 하고 오후에는 또 다른 작품을 감상을 했었는데 오전에 작품 감독님이 저랑 같은 영화를 보시는 거예요, 오후에. 그래서 감독님도 영화제 즐기시나 보다 하고 들어갔는데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 옆자리였어가지고 감독님께 이제 오전에 영화 너무 잘 봤어요 하고 얘기를 하면서 영화계 산업에 대한 그렇게 무거운 대화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얘기도 나눴었고, 감독님도 되게 성격이 좋으셔가지고 저보고 팝콘 드실래요? 이러고 주시고 색다른 경험이었대요. 영화제에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그리고 뭔가 감독님이라고 하면 거리감이 되게 느껴지잖아요. 뭔가 네. 프로페셔널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근데 되게 친근하게 그냥 영화 얘기하고 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혹시 그 독립영화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독립영화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을지 뭐 그런 포인트 같은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여행 간다고 생각하고 영화제를 즐기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가벼운 독립영화부터 시작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몇 개 추천해드리면 외국 영화 중에 원더라고 책이 원작인 작품이 있는데 그것도 괜찮고요. 되게 이런 것도 독립영화인가 싶을 정도로 잘 만들었어요. 라이트하면서도 생각해볼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작품도 괜찮고 아니면 같이 봤을 때 좀 시너지가 있었던 작품들도 있었는데 영주라는 작품이랑 살아남은 아이라는 작품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야기를 다룬 이야기인데 둘이 비슷한 스토리인데 전개하는 시점이 약간 반대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비슷한 듯 다른 영화여서 함께 봤을 때 더 생각할 거리가 많아져서 좋았고요. 좀 더 예술 영화 같은 걸 보고 싶다 하면 맥이라는 작품 구교환 배우님과 이옥섬 감독님의 작품이어가지고 좀 화제가 됐었는데 그 작품도 되게 독특해요. 그래서 사실 처음 봤을 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유튜브 같은 데 가면 요즘 영화 해석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이 보면 더 좀 쉽게 재밌게 즐길 수 있다? 이런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약간 일본 영화 이런 감상을 좋아해서 혹시 일본 영화, 독립영화 중에서 추천 하나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그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 작품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어느 가족이라고 요즘 가족의 형태가 꼭 혈연이 아니라 뭔가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이러면 가족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어느 가족이라는 작품도 괜찮고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작품도 클래식하게 괜찮은 작품이에요. 독립영화에 많이 출연하시는 뭐 배우도 괜찮고 좋아하시는 배우 있으신가요? 독립영화에서 유명해지신 배우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여빈 배우님이라던가 저는 이제 영화 보면서 연기 잘한다 하고 있으면 이제 다음 작품으로 상업적인 거 하시면서 뜨시는데 아니면 제일 유명하신 분은 안재홍님 하고 이솜 배우님도 되게 많이 나와주시는 편이고요. 오징어 게임에 나오셨던 이유미 배우님도 되게 많은 작품에 출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뜨신 배우님들이 되게 친숙해요. 독립영화에서 먼저 뵀던 분들이라. 그리고 뭔가 뿌듯하기도 하고 뭔가 제 작품을 통해 유명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막 뿌듯합니다. 뭔가 반가울 듯. 내가 좋아하는 배우님이었는데 떴네. 어떻게 이렇게 잘 돼서 이런 뿌듯할 것 느낌? 같아요. 완전. 그런 배우님들이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독립영화 생각하면 전 처음 봤던 게 그 박화영 그 영화로 처음 봤는데 솔직히 그게 약간 호불호가 엄청 많이 갈린 맞아요, 작품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오 이런 게 독립영화? 이러면서 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 뭔가 그런 거부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드한 영화로 시작하시긴 했네요. 사실 근데 독립영화에서 그런데 거부감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현실을 사실적으로 표현을 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거부감을 줄인다기보다는 현실을 직시하는 연습? 사실 제가 독립영화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하거든요. 독립영화가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소재들이 우리 주변에서 되게 가까운 것들인데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것들을 한 번씩 더 회자시켜줘서 독립영화를 좋아하는데 그런 사실적인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긴 해요. 덜 하드한 것부터 천천히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혹시 독립영화만의 감성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영화 자체 겉으로 봤을 때는 뭔가 좀 잔잔한 느낌인데 생각할 거리는 많이 주다 보니까 백조가 물 위에 떠다닐 때 겉으론 되게 예쁜데 밑에서는 발 열심히 굴리고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뭔가 독립영화의 감성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혹시 막 저나 유리 같은 그 독립영화 입문자를 위해서 뭔가 추천해주고 싶은 작품이 있다면 하나 소개해줄 수 있을까요? 사실 아까 추천하긴 했는데 우리들? 원더나 아니면 제가 최근에 본 작품 중에 형수르 감독님 데뷔작인데 어쩌면 우린 헤어졌는지 모른다라는 작품이 그냥 영화 줄거리 상으로는 헤어진 연인과의 이야기인데 감독님이 말씀하시길 우리 삶에서 지나간 인연들을 뭔가 다시 생각해보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서 누구에게나 그런 스쳐 지나간 인연들 있잖아요. 뭐 한때는 정말 가까운 사이였지만 그게 연인이든 친구든 그래서 그 영화도 되게 공감하시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노래 듣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독립영화 이 감성과 맞는 노래가 있다면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냥 갑자기 문득 떠오르는 노래가 있는데
주니엘님 아시나요 혹시? 네네. 네. 약간 라떼는 바로 있지만 한때 유명하셨던 주니엘님의 플리즈라는 곡이 있어요. 저는 사실 지금까지 저 말고 이 곡을 아는 사람을 한 명도 보지 못하긴 했는데 그 노래가 되게 잔잔하고 사실 그 노래도 작품명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영화의 OST로 쓰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노래가 뭔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독립영화 같은 노래랄까? 이렇게 말해도 되나? 근데 뭐 본인 생각이니까. 그쵸. 맞아요. 제 취향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 해주세요. 사실 독립영화를 좋아는 하지만 제가 아직 전문의는 아니기 때문에 횡설수설했을 수도 있고 설득이 안 됐을 수도 있지만 제 취향이 그래도 많이들 봐주시고 좋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들이 많으니까 예뻐해 주세요. 네, 그럼 지금까지 화질이 더러운 취향 공유의 다현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더러운 취향 공유의 다현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할게요.